안녕하세요. 성장메이트 신나라TV의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학부모가 얼마나 학교에 자주 가야 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 아이가 준비해야 할 것들, 뭐 준비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워킹맘들은 그리고 또 제일 궁금한 것이 학교에 엄마가 얼마나 자주 가야 되는지가 또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교에 1년 동안 학교에 몇 번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킬 때도 궁금했던 것이 과연 엄마가 몇 번이나 학교를 가야 되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 이제 3월달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입학식이죠. 입학식을 하고 나면 이제 반 배정을 받고 나서 바로 입학식을 하고 그리고 각 반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아이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뒤에서나 아니면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입학식 때 중요한 그런 서류 같은 거를 받아서 뭐 방과 후 학교 수업 신청서를 이제 받고 시간표를 받고 그거를 이제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아이 스케줄 따라서 그리고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조절하시고 뭐 어떤 과목이 방과 후 수업에 있는지 보고 아이와 함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입학을 하시고 나면 조금 있으면 학부모 총회가 열려요. 이거는 교육과정 설명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오후에 열리더라고요. 오후에 열려서, 거의 이제 일과가 다 끝나고 아이들이, 하교를 한 그런 시간대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다 이제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듣는 거죠. 이제 교장 선생님부터 교감 선생님 인사하시고, 그리고 각 담임 선생님들 다 이제 한 번씩 학부모님들한테 다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때 뭐 전교 어머니 회장 같은 그런 임원진들도 뽑고요. 그렇게 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반별로 교실로 가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또 담임 선생님과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뭐 이제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요거는 꼭 가야 되나? 안 오시는 분들 많아요. 많이 오시면 절반 정도 오시고 아니면 거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참석하시면 할수록 담임 선생님들도 굉장히 감사해 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시간이 된다면 참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일정이 이제 나올 거예요. 4월 달쯤에 보통 나오는데, 여기서 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은 아이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아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이제 우리 아이가 특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과 학교 수업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직접 시간을 잡아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안 되면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하셔도 되고,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는 이메일도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메일을 써보지는 않았었고,
면담하고 전화는 해봤어요. 그리고 조금 고학년이 올라가면 오히려 아예 그런 신청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뭐 문제 있으면 전화 오겠지, 뭐 약간 그런 아이를 믿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학년 때는 제가 선생님과 보고 면담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마다 아이가 학교에서 활동했던 그런 활동지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한 5월달 이후가 이렇게 되고 나면은 참관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개 수업이라고도 하죠. 이제 엄마나 이제 뭐 아빠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수업을 하는 거를 보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는 저학년 때는 어지간하면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누구 엄마 오고 안 오고 굉장히 서운해해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저학년 1, 2, 3학년이 하는 시간대와 4, 5, 6학년이 하는 시간대가 약간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이제 약간 시간대가 물려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다가 조금 이렇게 바빴어요. 이제 2학년이랑 4학년이었으니까 시간대가 조금 물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관 수업은 정말 이제 엄마가 안 된다면 아빠가 안 된다면 할머니라도 가서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또 한 번 더 인사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방과 후 학교 참관 수업이 또 돌아옵니다. 요거는 이제 방과 후 학교 하는 친구들, 수업하는 친구들만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뭐 로봇, 컴퓨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수업이 있잖아요. 이런 수업마다 그 강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함께 수업하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 이제 제가 그전에는 이거 꼭 가야 되나, 안 가도 되지 않냐고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꼭 오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갔었던 적도 있어요. 1학년 때는. 첫째 아이가 1학년 때는 일주일 내내 갔었고, 그때는 시간도 물론 됐었어요. 그래, 됐었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엄마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 너가 수업하는 거 중에 몇 개만 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러면 뭐 어떤 수업 하나만 오세요 해가지고 그때 갔었던 로봇 수업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굳이 안 가셔도 되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방과 후 수업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틀로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2학기도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2학기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제일 2학기 때 이제 1년을 마무리를 짓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발표회라고, 학예 발표회라고 하는데, 학예 발표회 때는 꽃다발 들고 가야 돼요. 꽃다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정말 꽃다발이라도 주고, 사탕 꽃다발 요즘에는 많이 주니까 아이들이 그거 먹고 뭐 너는 몇 개니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 애들은 정말 눈물 뚝뚝 흘리기도 해요. 그래서 축제 때는 꼭 가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입학식, 학부모 총회, 그리고 상담, 참관 수업, 방과 후 학교 참관 수업, 축제, 이 이외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종이가 날라올 거예요. 녹색 어머니회가 있어요. 요거는 다들 아시죠? 교통해주는 거 꼭 필요한데, 요즘엔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인회에서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크게 많이
참여하시지는 않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녹색 어머니 해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더라고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람이 많을 때, 또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시간 될 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급식 모니터링이라고 있거든요. 급식 모니터링은 시간대가 딱 점심시간 전에 이제 조리할 때, 그럴 때 그 전과 후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그 급식을 또 어머니들이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급식 모니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이들 건강하고 관련돼서 좀 중요한 건데, 몇 명 뽑지는 않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못해서 좀 아쉽고, 지금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시간대가 가장 바쁜 시간대여가지고 딱 그 시간대에 짬을 못 내서 이 급식 모니터링은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책 읽어주기 봉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첫째 때는 못했고 이제 둘째 때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 책 읽어주기 봉사는 아무래도 저학년이 많이 하거든요. 1학년, 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학년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반에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학년 부모님들이라도 이 책 읽어주기 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물론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그 이제 1, 2학년들을 위해서 오전 시간 한 20분 정도를 시간을 내서 8시 40분부터 이제 9시 전까지 50분까지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봉사인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겠죠. 저희 학교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학기에만 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지정해 주시는 책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엄마가 정말 이렇게 읽어주고 싶은 그런 책을 들고 가셔도 돼요. 저는 이제 이 책 읽어주기를 봉사를 그 기간 동안 2달 정도였거든요. 그 기간을 했었고,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이 봉사활동이 없더라고요. 도서실 봉사하는 거. 보통 어머니들이 도서실에서 뭐 책도 정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출 같은 거 관리도 하기도 하던데, 저희 학교는 없었어요. 근데 인근에 보면 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학부모들 도서실 봉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런 봉사활동도 있으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친구, 그리고 선배, 후배, 이렇게 모든 아이들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이런 봉사도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뜻깊을 것 같아요. 다른 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니까 더 뜻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학교에 부모님이 언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학교마다 달라서 저도 몇 군데의 학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더 뭔가 색다른 게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수선하지만,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면역력도 충분히 보충하시면서 건강하게 3월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